이번 이야기 하드롱님 장편 공포소설. 뭐라고요? 이야기는 지인의 경험담을 소설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김성세, 오늘도 늦게 갈 거야. 예,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료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먼저 퇴근할게. 에어컨 꺼졌나 확인하고 문 단속 잘하고 가. 예,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학원 현관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원장의 퇴근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그마한 수학과학 전문 학원에 근무하는 학원 강사다. 너무나 작은 규모의 학원이라 선생님이라고 해봐야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 물리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나, 그리고 생물을 가르치는 여자 선생, 딱 3명이다. 집에 혼자 사는 나는 학원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한다. 집에 있으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1년 전 나는 이 학원에 이틀에 출근하는 파트 선생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네. 이제는 5일을 출근한다. 원장의 신임도 얻어 이젠 작은 격리 업무도 내가 맡아서 하기도 한다. 1년이 넘다 보니 이 학원의 생리와 시스템을 모두 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외에 본의 아니게 알게 된 것들도 있다. 우리 학원은 5층에 위치하는데 5층에는 우리 학원을 포함 3개의 업체가 하나의 홀을 공유하고 있는 출입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는 글씨기 학원이고 또 하나는 인조치아의 의치, 교정장치를 만드는 치기공 업체였다. 글씨기 학원은 항상 쥐죽은 조용했고 치기공 업체는 항상 연막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글쓰기 학원은 초등학생을 받는 학원이라 7시면 문이 닫혔고 치기공 회사는 9시 정도가 넘으며 문이 닫혔다. 자료 준비가 거의 끝나자자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게 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창가에 서서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담배에 불 붙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치기공 회사의 출입문 아래 틈으로 촘촘한 빗살처럼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불을 켜놓고 갔나? 나는 잠깐의 의심을 접고 담배에 불 붙이기 위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나는 이내 담배에 불 붙이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작은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빗살 같은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움찔했고 싸늘한 기운이 척추뼈를 따고 흘렀다. 뭐야? 누가 숙직이라도 하는 거야? 나는 제자리에 서서 침에 젖어가는 담배 필터를 입에 문 채 한참 동안 그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게 기분 나쁠 정도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담배를 챙겨들고 발걸음을 옮겨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일부러 학원 문을 힘껏 열어제끼며 문에 달린 방울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했다. 방울 소리와 함께 학원 문이 닫히자 나는 본능적으로 치기공 회사와 맞대고 있는 벽에 귀를 가져도 되었다.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숙직하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회사 나와서 자는 사람인가? 도둑놈인가? 보안 설비도 되어 있고 옆에 학원에 불이 켜져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리가 있나? 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총동원해 조금 전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의심과 궁금증만 더해갔다. 벽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에서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자 난 정신을 가다듬고 교무실로 들어와 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오늘 작업을 내일로 미룰 수는 없었다. 나는 잠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노트북을 두드리며 자료 완성을 마무리 지어갔다. 교무실 문은 가운데 좁고 긴 유리가 있고 내부에 열리는 미닫이 문이며 문이 열리면 그 문은 내 자리 옆으로 기대며 멈추게 설계되어 있다. 이때 내 자리에서 교무실 문의 가운데 박혀있는 좁고 긴 유리를 쳐다보지만 반투명지로 코팅된 학원 현관문이 반사되어 보이게 된다. 평소에는 허락없이 외출하는 학원생들을 감시하는 감시창 역할을 하는 문이며 누가 출입하고 있는지 업무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다. 밤이라 그런지
반투명한 학원의 현관문이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반사되어 눈에 들어왔다. 신경이 좀 쓰이긴 했지만 나는 무시한 채 작업에 열중했다. 그러나 이내 자료 완성에 열중하던 나는 잠시 작업을 멈추어야만 했다. 노트북 화면에 반투명으로 코팅된 학원문 밖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내 등 뒤에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온몸에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교무실 문에 반사되어 보이는 학원 현관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도대체 뭐야? 건물 관리인인가? 내가 알기론 건물 관리인은 지하 주차장이 텅 비는 밤 10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 옆방에 진짜 사람이 있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옆에 회사 문은 번호키라 열고 닫을 때 문소리뿐만 아니라 비프음이 같이 들린다. 그런데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내 귀가 잘못되지 않았다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다. 게다가 주변이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무서운 전망감이 감도는 새벽 시간이 아닌가. 뼛속부터 퍼져나오는 싸늘한 기운에 나는 리모컨을 들어 교무실 에어컨을 켰다. 원장님! 접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궁금해서 그런데 옆에 치기공 회사 새벽까지 야근하나요? 뭐 야근? 글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문틈으로 불빛이 보이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누가 있나 보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아, 예. 전에는 불 켜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별걸 다 신경 쓰는군. 그런데 아직도 자료 작업 중이야? 예. 대단한 열성이군.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 쉬어. 아, 예, 원장님. 전화를 내려놓은 순간에도 여간 개운치가 않았다. 잠시 주위를 둘러본 나는 바로 노트북을 종료시키고 가방에 우겨넣듯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가방을 둘러매고 교무실을 나서려는데 에어컨을 보고 나오라는 원장의 당부가 생각이 났다. 젠장! 텅 빈 4개의 강의실을 둘러보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4개의 강의실 모두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이다. 게다가 나를 더욱더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학원은 강의실 전원이 모두 학원 현관문 쪽에 있다. 때문에 현관까지 가서 전원 스위치를 켜고 강의실을 둘러봐야겠다. 나는 잠시 현관 쪽을 한번 쳐다본 뒤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 같은 어둠 속의 복도를 바라보았다. 아씨 귀찮아. 그냥 꺼져있나 확인만 하고 가자. 그냥 복도를 지나면서 소리만 들어도 에어컨이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강의실 불을 켜는 걸 포기한 채 그대로 어둠 속의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발걸음 소리 위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 강의실 오케이. 2 강의실 오케이. 3 강의실 오케이.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나는 좁은 복도벽을 손으로 만져가며 한 걸음 마지막 4 강의실을 향해 전진했다. 4 강의실. 바로 그때 내 등에서 들리네 낚시 있는 소리. 심장이 멎는다면 이럴 때 멎는 걸까? 도둑이냐? 귀신이냐?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난 조용히 몸을 뒤로 돌려 내 몸 모양으로 불빛이 몰려있는 복도의 끄트머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넌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렇다. 누군지 모르는 저 상대는 어둠 속에 묻혀있는 나를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난 나무 토막처럼 꼿꼿한 한 자세로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불빛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적막감이 주변을 감싸자 멀리 떨어진 채 보이지도 않을 현관의 시계 초침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먼저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저 밝은 곳으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 입을 쩍 벌리고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심장 박동은 초침의 진동수보다 2배는 빠른 것 같았다. 기다리자. 누구인지 확인이나 하자. 그러나 저 불빛 속을 가로지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바람. 맞다, 바람. 극도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나의 머리가 찾아낸 방울소리의 원인은 바람이었다. 가끔 강한 바람이 불며 현관의 문이 흔들리면서 방울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 바람소리인가 보다.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내 바닥으로부터 발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나는 얼굴부터 천천히 들이밀었다. 아무것도 없다. 난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학원을 불이 났게 빠져나갔다. 김선생, 어디 아파? 예? 시무룩한 표정으로 노트북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나를 보고 원장이 입을 열었다. 아니, 얼굴색이 안 좋아. 예.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러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니까. 강사처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건강 잃으면 끝이야. 원장은 말에 내 옆에 있는 생물 선생도 날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김 선생님, 제가 비타민 하나 드릴까요? 아침에 엄마가 챙겨준 건데. 생물 선생은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 씀씀이는 천사 같았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나는 둘을 향해 억지스러운 모지소를 한 번 보낸 뒤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관심도 없는 모니터를 다시 멍하니 응시했다. 어제 새벽에 무슨 일 있었어? 원장은 말에 나는 그제서야 눈과 귀가 열리는 듯 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생물 선생은 원장의 뜬금없는 말이 나와 나와 원장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하게 실망스럽습니다. 뭘 봤는데? 특별히 뭘 본 건 아닌데. 이때 생물 선생이 신기한 듯이 듣고 있더니 나에게 물어보았다. 어제 학원에서 귀신이라도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학원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유, 무섭게. 김선생, 그렇게 일찍 들어가지. 귀신이라도 도둑이나 뭐 그런 거 강도 나오면 어떡해? 그러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다소 침울해 있는 날 위에 원장은 다독거리며 말을 던졌다. 힘내라고. 피곤하면 쓰잘데없는 게 신경 쓰이게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가 지나가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장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귀가 번쩍 뜨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원장이 물어봤다. 전 그림자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원장님. 나의 물음에 원장은 당황한 듯 어색한 웃음을 보이더니 되물었다. 어제 전화로 그러지 않았나? 전 옆방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 그림자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그랬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고. 신경 쓰지 마게. 원장의 말에도 나는 여전히 원장의 어색한 웃음이 신경 쓰였다. 나는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배 하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학원 밖으로 나섰다.
김 선생님, 담배 안 끊으실 거예요? 마누라 같은 성화를 부리는 생물 선생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흡연 장소로 향했다. 70 회사의 현관문을 지날 즈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회사의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사람의 얼굴 보고도 전혀 미소 짓지 않는 얼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의심스러움에 가득 찬 눈빛. 평소 늘 마주쳤던 얼굴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수상하게 보였다. 그러고 보니 1년 동안 4-5명의 이 회사 직원들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슨 비밀 조직처럼 자기들끼리만 수군대며 낄낄거리며 웃고 낯선 이에게는 가벼운 눈 인사 한 번 주지 않았다. 다들 이상해 보인다. 그리고 조금 전 원장의 그 어색한 웃음 뭔가 의심이 자꾸 의심을 낳는 것 같다. 야! 괜찮냐? 맥주 한 잔도 제대로 들이키지 않고 초점 잃은 눈빛을 하고 있는 나에게 친구가 물었다. 야! 맥주 한 잔 하자고 해놓고 술도 안 마시고 말도 안 하고 뭐하고 있냐? 야, 민수야. 어젯밤 학원에 1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좀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말이야. 뭔데? 나는 그간의 일을 친구인 민수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심각하게 얘기하는 나와는 달리 민수는 아무것도 아닌 양 너털 웃음을 보였다. 에이 뭐야,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 하나 지나온 거 하고 방울 소리가 전부잖아. 나이 보고 뭐하냐? 그런데 기분이 너무 찝찝하다니까? 너 온라이트로 반생 공부 안 해봤냐? 바빠봐라. 귀신이다 뭐냐? 신경 쓸 여력도 없어.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서 놔주기라도 좀 좋겠다. 야,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내 말에 민수는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올리더니 말렸다. 다음에 귀신 나타나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줘봐. 하이 귀신, 나 살아. 난 생머리 소복 차림 싫어함. 민수의 장난에 나도 어쩌지 못하네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도 늦게 가나? 예 원장님. 요새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일찍 들어가시지. 내일 고3 수업이라 수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난 먼저 들어가지. 에어컨 점검하고 가는 거 잊지 말고. 이젠 나를 걱정해주시는 원장까지 의심스럽다. 원장이 뭘 감추고 있는 걸까? 그러고 보니 원장이 나보다 늦게 가는 걸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어보는 와중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 나는 불이 켜져 있는 각 강의실을 돌며 에어컨이 모두 꺼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교무실만 남겨놓은 채 강의실의 불을 모두 끄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교재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젠장 집중 안 되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학원문을 열고 나가 치기공 회사의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내려 문 아래 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빛이 있는지 관찰을 했다. 어두웠다. 그 어떤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빛 대신 허탄한 웃음이 입에서 터져나왔다. 힘겹게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문틈을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정신을 차린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창가로 다가가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자 나는 천천히 학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젠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 묻힌 긴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역시 예상대로 여기는 저쪽 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어제 누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날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공포로 돌변했다. 어둠 속의 복도 저편에서 차디찬 기운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에어컨 모두 껐었는데. 젠장, 이젠 입장이 어제와 반대가 되었네. 무슨 용기가 나서일까?
학원 전체가 울릴 만큼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왔다. 아, 빌어먹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무서운 건 마찬가지네. 누군가를 쫓아내듯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금세 불판 위에 올려진 마른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홀을 감싸고 있었다. 저 어두운 통로에 누가 있는 걸까? 이 싸늘한 기온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기에 누구 있어요? 나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이 없자 나는 천천히 뒷걸음을 치며 강의실 전원이 있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재빨리 뒤를 돌아 불을 켜러 가는 순간 뭐라고요? 낯선 여자 목소리.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복도 쪽을 향하고 있는 오른쪽 뺨이 얼어붙는 듯했다. 나 미치겠네 씨. 난 재빨리 전원 버튼을 눌러 모든 강의실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 다시 그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그때 우산 보관대에 꽂혀있는 우산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우산을 집어들어 타석에 들어선 타자처럼 배팅 자세를 취했다. 누구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나의 부름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환하게 밝혀진 저 복도 끝까지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모든 강의실 내부를 하나씩 둘러보았다. 누구 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불러내며 그 소리의 정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당분간 학원에서 잔업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마 내가 제일 먼저 퇴근하게 될 것이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환청인가? 난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리고 후다닥 학원문을 나섰다. 원장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뭔 말이야? 이 학원에 뭐 있죠? 나의 뜬금없는 말에 원장이 잠시 내 얼굴을 살폈다. 이 학원에 뭔가 있어요. 밤만 되면 나타나는. 생물 선생이 오늘은 출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 원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다. 나의 물음에 원장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내 얼굴만 살피고 있었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다들 이상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모두가 저만 빼놓고 다 알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 원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원장님께 전화한 날에 사람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냥 옆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실을 돌고 있는데 현관에 방울소리까지 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오늘 새벽 여자 목소리까지 들리더라니까요.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원장님, 뭔가 알죠? 그렇죠? 원장은 환풍기를 켜더니 조용히 담배 한 을 꺼내더니 입에 물었다. 경무실과 붙어있는 원장실이라 금연이지만 심각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종종 원장은 원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원장은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더니 입을 열었다. 여름에만 잠시 겪은 일이야. 그렇군요. 알고 계셨군요. 근데 왜 말해주시지 않았죠?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 잠시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표출할 때가 아니었다. 원장의 허탄한 웃음과 함께 입속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냥 듣고 있어. 5년 전에 이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옆에 치공 회사 자리는 비어 있었지.
몇 개월 동안 비어있길래 궁금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그냥 입주 신청자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건물 내벽에 임대문에 광고까지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여기가 외진 곳도 아닌데 며칠 동안 비어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냥 나는 모른 채 살았어. 그런데 그 이유를 한참 뒤에 알게 됐지. 그것도 고3 졸업하고 알바 뛰러 온 학생들한테 말이야. 난 진지한 표정에 원장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바로 옆자리가 무슨 악기를 쫓는 사이비 교회였대. 그 학생은 내가 과외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녀석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겪어본 사람처럼 잘 알고 있더라고. 실제로 할머니가 거기를 얼마 동안 다녔었나봐. 그래서 가족들하고 불화도 생기고 통성기 같은 걸로 하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하며 사람이 이리저리 내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염하는 듯이 줄로 묶기도 했나봐. 그놈의 주술 같은 통성기도 때문에 옆에 입주자들의 항의가 쏟아지니까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미룬 거야. 그런데 거기를 자주 들락거리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 약간 정신방약 증세가 있었나봐.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여자의 부모를 설득하여 여자가 그런 것을 악기의 성인이라면서 매일같이 테마 의식을 하는 걸 권유했대. 테마 의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 그냥 여자를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리거나 눕혀서 발로 밟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군. 작두를 타는 무당이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게야. 여자의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다는데도 그 부모는 고칠 수 있다는 일념하에 계속 그 교회를 보낸 거야. 며칠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겠나. 죽었군요. 그래, 죽었어. 당시 일간지에도 난 사건이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지. 그런데 왜 나만 바보스럽게 몰랐는지 후회가 되기도 해. 저 학원 옮기시지 그랬어요. 그 사실 한참 뒤에 안 되다가 학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였어. 게다가 1년 계약인데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당시엔 다시 학원을 옮길 돈도 없었어. 여기 임대료가 주택가도 없는 길 건너편보다 100만원이나 싸다는 걸 알고 있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여긴 정말 학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건 그렇고 그 여자 사인이 뭔지 아나? 뇌출혈 같은 거 아닌가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사라고 하더군. 굶어 죽는 거 말이야. 굶어 죽었다고요? 악기가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면서 테마식이 있는 얼마 동안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겠나봐. 다들 미친 거지. 그런데 종교적 신념이 살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일지도 몰라. 그 목사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어. 에? 고작 과실치사 혐의요? 그건 법정에서 가려졌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지. 그 여자가 죽은 날이 이맘때쯤이야. 원장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짓이겼다. 나는 원장의 말을 가로채었다. 이맘때쯤 그 여자가 나타나는군요. 그래,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 여기에 학원을 차리고 몇 개월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물론 그때는 그 여자가 나타날 시기는 아니었어. 나도 그 모든 사실을 알바 뒤로 온 그 녀석에게 듣기 전이었으니까. 어느 날이었지. 시험을 무지하게 늦게 본 학교가 하나 있었어. 1학기 기말고사를 치워 말해보더라고. 그리고 바로 방학이고 말이야. 그 학교 애들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학원이 새벽 2시까지 개방되었지. 지금이야 심야학습 제한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자습한다고 하면 새벽 2시고 뭐 3시고 개방되었지. 그런데 새벽 시간대 자습하던 한 학생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학원에 여자쌤을 뽑았냐고. 그때 내가 수학이고 남자 과학선생 딸랑 둘이었는데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 학생은 아주 가끔씩 스치듯 낯선 젊은 여자가 보인다는 게야. 난 그냥 학생 찾으러 온 학부모를 학생이 착각한 건가 보다 생각했지. 그런데 그 학생이 더더욱 이상한 말 하더라고.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면 아주 가끔씩 어떤 여자가 묻는 소린가 그런 게 들린대. 뭐라고요? 이러면서. 나는 마른 침을 한번 꼴깍 삼켰다. 그 말이 제가 어제 들은 말입니다. 나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원장은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산적 같은 얼굴을 내게 가까이 하더니 속삭였다. 더 쇼킹한 얘기 하나 해줄까? 그 여자가 테마의식을 할 때 그 사이비 목사한테
머리와 뺨을 엄청나게 맞았나봐. 그래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는데, 그래서 누가 말 걸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랬대. 뭐라고요, 마리아? 찬물에 젖은 수건이 등짝에 닿는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나도 쇼킹한 얘기를 원장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 사실 지금 그 여자보다 내 앞에 가까이 있는 원장의 얼굴이 더 무섭다. 저, 원장님도 겪은 일 있으신가요? 나? 귀신하고 생각할 만한 것은 없는데 비슷한 경험은 있었지. 우리 건물 화장실 알다시피 남녀 화장실 문이 수직으로 붙어있잖아. 문 열어놓으면 화장실에 누가 출입하는지 볼 수가 있어. 어느 날이었어. 새벽 1시쯤이었지. 경무실 정리를 하고 손이 씻으려고 화장실 세면대로 향했지. 5층에 나밖에 없었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손을 씻는데 갑자기 내 뒤편에서 웅얼웅얼대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여자 목소리로 말이야. 와, 그때 진짜 수백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굳어버리더라고. 바로 앞에 거울이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던지 거울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더라니까. 원장은 목이 타는지 종이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들이켰다. 용기 내서 거울 쳐다봤어. 그때 뭐라도 있었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야. 내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 난 누군가를 계속 불렀지. 화장실 문 쪽을 바라보니까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려있더라고. 여자들은 보통 화장실로 들어가면 출입문을 닫잖아. 근데 그게 열려있는 거야. 나는 살짝 머리만 내밀고 여자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봤어. 변기가 있는 내부 화장실 문도 열려있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 누가 보면 변태라고 했겠지만 난 그때 정말 위급한 마음이었거든. 귀신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나봐. 나는 이상한 소리만 들었을 뿐 무슨 현상을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나? 그게 시기가 있다는 거야. 희한하게 장마가 끝날 때쯤 그때 시작돼서 보름간 그런 일이 계속돼. 나는 혹시나 학원에 귀신 소전이라도 벌어질까봐 그 뒤로 학원 휴가를 그때쯤으로 잡았지. 다음 주가 휴가한 이유도 그 때문이야. 본의 아니게 자네가 먼저 손수를 친 것뿐이지. 이런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죠? 옆 지기공 사람들이야. 네? 어떡해요? 몇 번 야근하다가 소동이 벌어졌었나봐. 내가 들은 얘기는 한 직원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작업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 놀란 직원이 황급히 불을 다시 켜니까 작업실 홀 중앙에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잔벨로 올리는 듯 팔을 쭉 펴고 엎드려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신기가 있었나봐. 얼굴까지 또렷하게 봤다더군. 거기 누구예요? 하고 부르니까 여자가 뒤돌아보는데 얼굴 전체가 검붉은 피멍으로 가득하더래. 진짜로 봤단 말입니까? 나도 믿어야 될지 말지 고민도 했지만 그 사람이 봤다는데 어떡하겠나. 결국 그 직원 너무나도 놀라서 문 잠그는 것도 잊어먹고 도망을 쳤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 그 뒤로 저 회사는 웬만하면 10시 이후는 근무 안 해. 최근에 한 번도 야근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회사를 옮기지도 않네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임대료가 길 건너편보다 100만 원이나 싸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술값 100만 원은 아까운 게 아니지만 고정비용 100만 원을 정말 아까운 거라네. 그런데 그 회사 사람들 다 귀신 씌운 것 같지 않나요? 다들 무표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도커녕 인사도 안 놔두고 왜 다들 우리에게 적대적인 표정인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 그 사람들도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나 보지. 낯선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 학원도 5년째인데 저 지금 회사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자리가 있던 곳인데 무슨 더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이 정도면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별걸 다 걱정하는 거야. 하여튼 단무가 휴가 갈 때까지 새벽에 남아있지 마. 그리고 괜히 지공 사람들한테 말 걸어서 분란 그런 말 하지 마. 에? 분란 만들지 마란 말이야. 이 학원에 그동안 많은 소동이 있었을 텐데 학원생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나 더 신기한 건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치기공 회사였다. 그래서 자네는 귀신을 믿나? 원장으로부터 들은 귀신 얘기에 민수가 나에게 그래서 그냥 귀신을 믿냐? 원장으로부터 들은 귀신 얘기에 민수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편의점 밖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민수와 대화를 나눴다. 민수의 질문에 나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의 대답이 없자 민수가 말리었다. 야, 과학 전공인 애가 귀신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습지 않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야, 너 암흑 에너지라고 들어봤냐? 물론 들어봤지. 같은 물리전공끼리 왜 그래? 우주의 팽창에 중력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개념을 도입한 거고. 그런데 귀신 얘기를 하다 갑자기 뭐 뚱따지 같은 얘기야. 만일 사람이 뉴트리오 같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이고 뭐고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투과됐을 거야. 우린 물질 세계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난 꼭 뉴트리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암흑 에너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있듯이 현실에서 지각 능력을 가지는 물질 형태의 생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지각 능력, 아니 지적 능력체가 있는 거 아닐까? 그 능력체의 에너지 영향을 받으며 우린 황천과 환각을 겪게 되는 거야. 아니지, 환천과 환각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지. 단지 망막 시세포의 반응과 고막의 울림만 없는 거야. 매트리스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지 않아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느끼는 것처럼. 너 갑자기 초자연주의가 된 것 같다. 너 그러다 무당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나의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을 풀어보려고 하는지 너털 웃음을 내보였다. 그런 게 귀신 아니겠냐고. 나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는 민수의 답변을 기다렸다. 나의 질문에 민수가 화난 얼굴 표정을 풀더니 잠시 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야, 너 그러다 미치는 거 아니냐? 아직 미치지 않았는데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네가 내 입장이라면 아마 나와 똑같은 말을 했을 거다.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몇십 초간 나를 응시했다. 깍지 낀 손을 배 위에 얹어놓고 플라스틱 의자 위에 최대한 길게 늘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민수. 왠지 방관자적인 친구의 모습에 서운한 기운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은 나의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뒤로 눕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나에게 말했다. 그럼 내일 새벽 1시쯤에 너희 학원에 놀러 갈게. 그때까지 남아있어라. 진짜로 뭔지 한번 보자.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려는 자세를 취하던 나는 생각지도 않은 민수의 말에 살짝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와, 학원 깔끔하고 좋구만. 민수는 마치 임대 계약하러 온 사람 마냥 이리저리 학원 내부를 들여다봤다. 시간이 막 12시 5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야, 원장님은 가셨나 보네? 늦게 남아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친구 만날 일 있다고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간다고 했어. 민수는 여전히 여기저기를 훑어보면서 말리었다. 야, 건물 구조가 참 특이하다. 모든 업체가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구조네. 나는 민수를 교무실로 안내했다. 민수는 등받이 의자에 몸을 길게 눕혔다. 야,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1시쯤이니까 잘하면 지금도 뭔가를 보고 들을 수도 있어. 민수! 네가 있으니까 확실히 무서운 건 덜하다. 나의 말에 민수가 피식 웃음을 보였다. 민수야, 너는 귀신 같은 거 본 적 있냐? 귀신? 그런 비슷한 형상은 경험해봤지. 야, 남자들은 흔히 군대에서 경험하잖아. 넌 특공대 출신이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무서움 많이 타네. 그렇다. 남들은 내가 특공대 나왔다고 하면 겁도 없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외향적인 성격인 줄 그러게 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겁도 많고 혈액형으로 말하자면 저혈증이 A형 스타일이다. 야, 특공대가 귀신하고 싸운 데가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게다가 너는 수방사 특공대라 너처럼 사람 보기 힘든 것도 아니거든? 그러고 보니 너희 형제는 참 희한하다. 순둥이인 네 형은 특종사 나오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인 너는 수방사 특공대 나오고. 원래 형이 간 특정사는 지원해야 갈 수 있는데 일반 특기 사병들이 처철하거든. 처차로 군대 간다고 한 아들이 베레모 쓰고 나타나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냐. 게다가 형이 훈련 도중에 무릎 다친 적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걱정을 많이 한 거야. 형이 제대하고 내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엄마는 설마 했던 거지. 내가 저 휴가 나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내 야전상에 공수 맞고 보고 우리 엄마가 자리에 철썩 주저앉더라. 힘들긴 했지만 나름 군생활은 재밌었는데 말이야. 근데 민수, 넌 최전방에 있었잖아. 최전방 훈련보다 생활이 더 힘들어. 압구된 시설, 생지옥 같은 추위, 지겹도록 내리는 눈,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군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그나마 철제근무 연대가 아닌 사단 직할 소속인 나도 그런데 GP나 GOP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떻겠냐? 정말 죽을 맛일 거다. 야, 최전방 산속에 처박혀있어봐. 20평생 인공적인 소리에 익숙한 탓인지 특히 밤에는 사회에서 듣기 힘든 귀한 소리 많이 듣게 돼. 하얀 선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가 마치 여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줄기가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문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니까.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 못해. 워낙 볼거리가 없으니까 야간에 비닐봉지 그런 거 하나만 떠다녀도 귀신처럼 보여. 그러고 보니 민수하고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다. 제대하고 나서 몇 년간 보지 못해 그런 걸까. 민수는 진지한 표정은 말이었다. 한 번은 미스테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야간 조서 근무하는데 사방이 눈으로 덮여있는 숲을 끼고 있는 외곽 조서였어. 너무나도 주변이 하얗다 보니까 까만 형태의 무언가만 봐도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거야. 그런데 5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중턱에 흰 서복 입은 여자 같은 형사의 우두커니 제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근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마치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흰 서복 입는 천연귀신 그런 것처럼 생겼더라니까. 총을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총기를 사용할 정도의 수준 아니었어. 계속 그냥 쳐다만 봤지. 그런데 10분이 지나도록 또 20분이 지나도록 꼼짝 않고 있는 거야. 조금 소름 끼치더라고. 그때 부사수인 이등병 녀석은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고, 야 그때 상병 때였는데 어떤 계기가 발동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고참 행세를 하고 싶어서일 거야.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뭔지 확인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부사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청구를 앞으로 향한 채 언덕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는데 눈이 거의 무릎까지 올라와서 50여 미터를 걷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 가까이 접근하면 수화를 하고 안구를 외칠 생각이었지. 그래서 그게 뭐였는데? 나는 이미 민수의 얘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 가까이 접근하면 형태가 확실해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물체가 되는 거. 그래서 뭐였냐고. 몰라. 그냥 올라갔는데 점점 그 귀신 형상을 흐트러지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작은 나뭇가지들? 미쳐 눈속에 다 파묻지 못한 바위들, 그리고 엄청난 무게에 눈을 쥐고 힘겹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나무들. 난 뭔가 있나 하고 수십 미터를 계속해서 더 올라갔는데 그게 전부였어. 그것들이 합쳐져서 멀리서 그런 형상을 만든 거지. 주변을 꼼꼼히 이래저래 살폈지만 네버, 아무것도 없었어. 민수는 말에 나는 허탈감이 몰려왔다. 뭐야 그게, 장난하냐? 미스테리한 일이라며. 나의 어이없어하는 표정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여전히 진지했다. 그런데 젠장,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부사수 녀석이 뜬금없이 수화를 하는 거야. 아무리 제대로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미친놈이지. 같이 근무소는 근무자한테 수화를 해? 난 순간 당황해서 그 녀석 시키는 대로 제자리에 있어서 안구됐어. 우린 근무자에게 실탄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쫄딱을 해도 순간 움찔하더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싸대기나 한 대 때려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녀석한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부사수 녀석이 나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보고 왜 그랬냐는 거야. 이등병 주제에 갑자기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고참인 내가 대신해서 주변을 수색해줬는데 이등병이란 자식이 고참에게 근무 중에 수환하고 있고 그런 말 하니 열 안 받냐? 그래서 개머리 판으로 그 녀석 철문 툭툭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지. 근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그 뜻이 아니었던 거야. 나보고 여자를 왜 업고 갔냐는 거야. 뭐?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여자가 있던 자리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길래 좀 더 올라온 것 뿐이거든. 근데 그 자식이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부터 여자를 업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이거 뭐 반전 공포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뭘 어떻게 돼? 그 녀석을 졸라 갈궜지. 정신 차리라면서 달밤에 체조를 시켰어. 푸시업 시키고 쪼그려 뛰기 시키고. 웃기지? 나는 화탄한 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마치려는 민수가 뭔가 하지 않는 말이 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다야? 나의 물음에 민수가 정색된 표정을 지으며 말리었다. 사실 깨름지겠어. 불쾌했고 그 자식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만한 일이 주간 근무 중에 일어났어. 이틀 후 같은 처소에서 주간 근무 서는데 야간 근무 중에 내가 순찰을 들었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젠장 50m까지 나의 깊은 발자국 흔적까지 보였거든. 그 다음부터는 없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 발자국 위로 뭔가 쓸려있는 흔적이 보이더라고. 다음 보고 물음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눈을 쓸고 지나갈 일은 없어. 나는 놀라서 눈밭을 헤치고 허겁지겁 그곳을 뛰어 올라갔어. 그래서 눈을 쓸고 간 깊지 않은 흔적이 내 발자국 위에 있더라고. 그렇다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솔직히 그때는 소름이 돋더라. 야, 네 부사수가 장난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이등병이 그런 장난친다는 것도 우습고 내가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내 발자국 흔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 대박, 소름이네. 귀신이 네 등에 엎인 거 아니야? 너 자신도 모른 채?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아직도 업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놀리더라. 귀신은 사람한테 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는데. 너까지 왜 그래? 나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 그 자식이 헛것을 봤을 거야. 나는 민수의 저 여름이 부럽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야 그런데 네가 말한 치기공 회사 어디냐? 따라와봐. 나는 민수를 치기공 회사의 출입문으로 안내했다. 민수의 엘리베이터 문 앞 홀에서 여기저기를 살폈다. 왼쪽은 글쓰기 학원, 오른쪽은 치기공. 이 회사는 간판도 없네. 그리고 가운데가 니네 학원. 니네 학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음산하긴 하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화장실과 비상계단. 너 뭐하는 거야? 구조를 잘 봐. 여기 비상계단 쪽으로만 창이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불고 나가기가 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창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새벽 시간대가 유일한 통로인 너희 학원분이 들썩일 수도 있다고. 그것 때문에 방음소리가 날 수도 있고 1년에 일을 겪기 전에는 관심도 없던 거라 미처 생각지도 못했겠지. 그럼 그림자나 창기호는? 그림자야 나도 모르지. 몰래 담배 피러 올라온 애들일 수도 있고 노숙자일 수도 있고. 창기훈이 에어컨 끈다고 강의실 온도가 바로 내려가지 않잖아. 공기 흐름 때문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여자 소린 뭐냐? 그게 제일 미스터리네. 나도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래. 그렇다고 설명 못할 이유는 없지. 여기가 5층이야. 나 아파트 7층에 살아봐서 알잖아. 5층 정도면 밑에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 게다가 새벽 시간대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릴 거란 말이지. 어쩌면 우연히 건물 밖에 어떤 여자 목소리 듣고서는 네가 겁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지. 젠장.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난 네 얘기를 듣고 난 후로 귀신보다는 여기 원장이나 사람이 더 의심스러워. 야, 담배 하나 줄래? 민수는 내가 건넨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내 길게 한 모금을 빨고 연기를 내뱉더니 말리었다. 이 연기 어디로 가나 잘 봐. 민수가 내뿜은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가 싶더니 진로를 바꿔 조금씩 학원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니네 흡연실은 원래 비상계단 위층이라며. 그것을 평소엔 잘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원장이 나한테 그런 귀신 얘기를 했을까? 못 믿기에는 너무 체계적이잖아. 진짜로 거짓말을 한 걸까? 민수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몇 모금의 담배를 계속 빨아댔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거짓말이 아니라면 원장이 뜬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것처럼 과대 해석했을 거고, 거짓말이라면 뭔가 너에게 숨기고자 하는 게 있을걸? 민수는 잠시 창밖에 고정시켰던 시선을 나에게 보내더니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마저 말이었다. 그게 뭘까? 야, 넌 정말 우리 원장 선생님이 의심스럽냐? 난 진지하게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의 대답이 없자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야, 원장님이 거짓말했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게다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금방 두통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내 마음은 점점 조급했지만 민수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았다. 느긋하게 담배를 빨던 민수가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음산한 미소를 보내더니 입을 열었다. 분명히 겪은 일인데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데? 그거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옆에 글쓰기 학원이나 치기용 사람들을 이용해봐. 치루 속에 묻힌 창밖을 배경으로 우리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졌다.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비친 민수의 모습에서 조금 전에 여름이 묻어나지 않았다. 이런 잠시 동안의 정말 깬가 민수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지금 유리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진짜일까? 뭐? 난 거울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 공포영화 찍냐? 거울 속에 귀신화도 있단 말이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귀신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 사물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 시세포가 그것을 자극을 받지. 그 자극을 시신경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럼 내 시각 중추가 그것을 인식해서 사물이 보인다고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건데? 만약 내가 그것을 왜곡한다면 어떨까? 보이지 않아도 보이거나 보여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통 머리에 심한 타격을 받으면 눈앞에 파란색 성광이 번쩍거려. 이건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신경이나 뇌에 오류가 생긴 거래. 초시 현상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의 뇌가 지멋대로 사물을 해석한다는 거. 배경만 다르게 주면 두 물체의 길이나 색, 심지어 모양까지 왜곡시켜버리잖아. 야, 가인 돌려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과 섞여서 보이기도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신기해. 얼마든지 그 반대로 날 수도 있는 거지. 보고 싶지 않은 걸 지워버릴 수도 있어. 창밖을 보며 멀리 있는 민수의 모습이 섬찟하게 느껴졌다. 영화 식스센스 보면 그런 데서 나오잖아. 귀신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야, 민수야, 소름 끼치게 왜 그래? 민수가 고개를 돌려 날 쳐다보았다. 미소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이 조금 전보다 더 음산하게 보였다. 지금 나의 뇌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필터까지 담뱃불이 타들어감을 모른 채 민수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한 말이었다. 군대에서 있었던 부사수 얘기 말이야. 나 아직도 깨름칙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나한테 엎혔다고 했을 때 그땐 나의 뇌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뭐야? 아까 그 당당했던 모습 어디로 간 거야? 아직도 귀신이 네 등에 엎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운 게 있다. 뭐가? 무언가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 특히 거울. 카메라로 찍지 않은 한 내가 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나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거울 속에서 보게 될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싫어.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여줄까봐. 민수는 다 타들어간 담배를 휴지통에 던져놓았다. 나는 물끄러미 민수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야, 진짜로 귀신을 믿는 건 내가 아니라 너구나. 넌 단지 귀신이 아니기를 바라며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난 과학의 힘을 믿어. 단지 과학이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사수 얘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한테 해프닝으로 잊어버릴 때도 됐는데. 민수는 나에게 향했던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걔가 죽었거든.
그 일이 있는 며칠 뒤에. 왜? 트럭이 눈높이인 언덕을 올라가다가 집안이 함몰돼서 전복되었는데 깔려 죽었대. 그 일이 그 친구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굳이 가져다 붙이고 싶진 않은데 그 녀석만 죽었어. 운전병 선탑자 게다가 트럭 뒤에는 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귀신은 심약한 사람에게 잘 붙는다고 하잖아. 그때 근무지에서 그 녀석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난 갑자기 허탈한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별 미친 씨. 이런 녀석한테 내가 귀신 상담을 했다니. 참나. 정신 차려라 민수야. 나의 웃음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민수는 심각한 표정을 느긋들어 보였다. 그냥 너무 찝찝하다 이거야. 뭐 귀신이란 건 아니고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날 쫓아다녀. 어느덧 시간이 1시 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민수는 학원을 들어가다 다시 한번 이리저리 살피더니 나에게 말 건넸다. 야, 오늘은 귀신들 개모임 하는 날인가 보다? 아무 일도 없네? 민수와 귀신과의 맞다면 성사되지 못한 채 그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업무를 보는 와중에도 나는 원장의 시선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다. 나를 가끔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업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짐을 느껴 바람도 쏠 겸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섰다. 앞을 가로막는 건물의 창문도 싫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건물 2층의 주차장으로 내려와 나는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꽁초 잘 버려요. 입구 관리실에 앉아있던 건물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요즘 학생들이 밤마다 거기서 담배 피우고 얼마나 꽁초를 버려대는지. 또 그놈의 집 왜 그렇게 맺는 거야? 예, 아저씨. 그때 마침 내 옆에 누군가 다가와 나와 같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치기공 회사 직원이었다. 반쯤 벗겨진 머리에 통통한 얼굴, 실내 작업자라는 걸 금방 알아볼 만한 하얀 얼굴, 그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처럼 가는 눈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호의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나 순둥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멋스간 인사를 먼저 건넸다. 그는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이는 둥 많은 듯 답례를 했다. 정말 숫기가 없는 건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 도통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그에게 말 걸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숙지 가신 분이 있으셨나봐요. 예? 나의 진지한 물음에 그제서야 그가 말로서 반응을 했다. 아니, 새벽 1시가 되었는데 불이 켜져 있고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꼭 집어 말할 수 없네. 어느 지역의 억양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야, 그날에 차장님이 서류 작성 때문에 늦게까지 계셨습니다. 진짜 그럼 나 혼자 쇼를 했단 말인가? 나는 다음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제 새벽에 혼자 있으면 무서우실 텐데. 나의 말에 그가 바로 받아쳤다. 에이, 그쪽이 교회 자리인데 훨씬 무섭지. 예? 나의 물음에 그가 갑자기 얼굴 표정을 정색하더니 갑자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난 대화를 놓칠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우리 학원이 교회 자리였다는 건가요? 그만 얘기합시다. 아저씨! 애써 외면하며 뒤돌아서려는 그의 어깨를 나도 모르게 잡아챘다. 아저씨 얘기해봐요. 아저씨 뭔가 알고 있죠? 나는 할 얘기 없습니다. 당신 원장한테나 물어보소. 남자는 급하게 담배를 끈 후 후다닥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아저씨! 아저씨! 나는 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 치기공 직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모두 업무가 종료되기만 기다렸다. 항상 제일 먼저 퇴근하는 생물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는지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했다. 1시간쯤 지나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도 늦게 가려나 보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럼 나 먼저 가네. 원장은 걸음을 학원 문 쪽으로 향했다. 저 원장님, 왜 저에게 거짓말하셨습니까? 나의 뜨거운 물음에 원장은 가던 걸음 멈췄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원장은 뒤돌아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무슨 말인가? 지경은 직원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뭐를? 여기가 그 교회 자리라면서요. 원장은 잠시 나의 얼굴을 살폈다. 에라, 마스크 쓰고 이빨이나 갈고 있을 일이지. 쓸데없는 말 했구만. 원장은 옆에 상담용 의자를 끌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나?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말해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텐가? 예? 김선생, 세상은 주고받는 거야. 공짜라는 게 없거든. 제가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학원을 떠나게. 조용히 말이야. 예? 학원을 그만두라요. 학원을 그만두라고요? 그래, 그러면 얘기해주지. 좋아요. 그러죠. 저도 이 학원 오래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원장은 나의 대답을 듣더니 조용히 담배에 불 붙였다.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귀신 애기와 교회 자리만 빼놓고 모두 다요? 여자 죽은 것도요? 그래, 모두 다. 근데 왜 귀신 애기와 교회 자리만 거짓말 하신 겁니까? 이 자리가 그 교회 자리라고 하면 자네라면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 귀신 애기 같은 거짓말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어차피 자네와 생물 선생은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면 나가야 돼. 뭐라고요? 난 여기에 교회를 차릴 거거든. 교회를 하신다고요? 목사 안수라도 받으셨나요? 물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 돈도 좀 벌어놨고 시작만 하면 되지.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어. 5년 동안 기다린 계획이니까. 목사를 하신다는 분이 담배나 피우고 그게 뭡니까? 담배 이제 끊으면 되지 않나? 그런 말로 하면서도 원장은 담배 맛을 더 즐기는 것 같았다. 그럼 지휘공 사람들에게 입마금 하셨죠? 무슨 입막을?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야. 웃긴 게 뭔지 아나? 나도 처음엔 죽은 여자 얘기가 퍼지는 게 두려웠거든. 그런데 독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고 해야 하나? 지휘공 회사와 우린 적당히 타협점을 찾은 거야. 그 사람들도 엄청 싼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 건물주가 새로 올릴 만한 재계약 시점이 되며 여자 애기가 귀신소문을 퍼뜨렸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귀신 애기까지 첨가하며 금상첨 아닌가? 건물주는 감히 새로 올릴 엄두도 못 냈지. 2달 뒤면 재계약해야 하는 시점인데 자네에게 너무 일찍 소문을 퍼뜨린 것 같구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장사를 하시네요. 나는 원장의 말에 혈찼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술값 100만원 아깝지 않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 100만원은 아까운 거라고. 지휘공 회사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어. 걔들이야 오더 따서 제작만 해준 사람들이니까 임대료만 싸면 됐거든. 그런데 학원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었지. 그러나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 우리 소규모 고액 학원이다 보니 다들 입소문으로 들어오게 돼. 학원생이 많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나의 계획은 교회를 차리는 거였어. 대단하시군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까? 정직하지도 않은 신분이 게다가 목사라뇨. 정직하지 않다고. 천만에 나는 옆에 지휘공 회사와 더불어 특이한 협상 방법을 펼쳤을 뿐이야. 제가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라도 하면 어쩌실 겁니까? 원장은 나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상관없어.
이곳에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냐 안 들었냐의 문제지. 이 건물 다 빼로 쓰고 다시 쓴다 하여도 몇 년간의 약효가 지속되고 있을걸. 그리고 난 이곳에 있을 거고. 나는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가장 정의롭고 정직해야 될 직종에 종사하려 한다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맘대로 하게. 대신 월급은 남은 기간을 제하고 지급하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건을 하나둘씩 챙겼다. 아이고, 천천히 챙겨. 내일 해도 되지 않나? 우리가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원장은 담뱃불을 짓이기더니 꽁초를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도 에어컨 꺼졌나? 잘 확인하고 가게.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되도록 비밀로 해주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원장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섬주섬 이것저것을 챙기고 있는데 학원문을 나서려다 원장이 뒤돌아 내게 물어보았다. 아차, 김선생.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대답듯이 시선을 원장에게 보냈다. 자네 진짜 여자 목소리 들었어. 뭐라고요? 라고 했다는. 나는 긍정의 눈빛을 보냈다. 거참 모를 일이네. 우연의 일치인가. 학생들이 겪은 얘기는 지주한데 자네도 같은 말 들었다니. 뭐 아무튼 나 먼저 가네. 원장은 뒤로 돌아 가볍게 오른손을 치켜들더니 시야에 사라졌다. 나의 책상 정리는 30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음에도 영 찝찝한 기분이 가지지 않았다. 원장이 떠나도 그 여자는 아직 여기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자 나는 서둘러 정리를 마무리 짓고 학원문을 나섰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다. 야, 네 학원 갔다 온 뒤로 며칠 동안 컨디션이 안 좋다? 민수의 말대로 녀석은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야, 너 오늘 술은 하지 말고 간단히 식사나 하고 가라.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뒤로 주말이 아닌 주중 초저녁에 술자리나 식사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 한참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할 저녁 8시 그 시간대에 술자리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된다. 야,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냐? 민수는 내가 걱정이 되는 듯한 말을 건넸다. 한두 달만 쉬고 싶다. 그래, 쉴 때는 쉬는 게 최고지.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여행도 괜찮다. 그냥 방에 처박혀 있을란다. 가끔씩 네 보러 올게. 네가 그 학원 다녀서 그나마 자주 만났는데 이제 어떡하냐? 멀리 가겠네. 나는 대답 대신 피식 웃음을 지어보았다. 민수는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야, 너는 원장 말 믿냐? 뭐? 원장이 지금까지 한 말이야. 그걸 믿냐고. 이제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제 원장의 모든 것에 관심박 사안이었다. 그러자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풀지 않았다. 야, 교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의심스러워.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차리려고 하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젠 다 끝난 일이다. 민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나의 태도를 보고는 말 거두는 것 같았다. 예전 그 학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자 민수와 나는 머리 벗겨진 그 치기공 직원을 술집에서 우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학원을 그만둔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오랜만에 민수를 만나러 갔다. 민수와 내가 그 술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전과는 달리 날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옛날 그 선선이와 인그 반갑습니다. 그는 합성한 나머지 두 사람을 무시한 채 민수와 나에게 말 걸었다. 원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지? 예. 본의 아니게 선사님께 의심만 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임들은 어쩐다 별짓 다 하지. 아닙니다. 모두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요 뭘.
근데 원장님 와 그러는지 모르겠어 얘. 뭘 말입니까? 교회 차린다고 그러지 않는겨. 그것 때문에 송사님도 나간 거 아닌겨. 아, 예. 처음에 그 학원 들어왔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비어둔 자리인데 소문도 모르고 들어오는가 싶어서 참말로 걱정이 많이 되었지. 뭔가 이상하다. 원장이 말한 것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 원장은 원래 치공 자리가 비어있었다고 했는데 나와 민순이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와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의 말을 더 끌어내기 위해 몇 잔의 술을 권했다. 참말로 그 원장님 둘도 없는 선인이었지. 그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꾸준히 마다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 했지. 예? 원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요? 원장님이 얘기 안 했는가 보네. 그 교회 유명한 신도였는데 얼굴 잘생겼겠다, 머리 좋겠다, 또 믿음 충만하겠다. 아이고 말도 마소. 여신도들이 난리가 아니었지. 그 주구나 금마가 원장님을 제일 좋아했지. 원래 내 행실이 엄청 안 좋은 가시나였다 아닌겨. 술 담배 지름 위본이고 뭐 남자관계가 억수로 복잡한 가스나였는데 금마 부모가 그 교회에 끌고 온 거 아닌겨. 그런데 그 가스나가 원장님한테 홀딱 반해갖고 술 담배도 끊고 아예 교회에 눌러서다시피 했지.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금식기도인가 뭔가 하면서 예전에 쟤를 시서약한다 하면서 애를 잡는 거 아닌겨. 우리 일 있고 나서 그 일 있고 나서 한동안 안 보이더만은 1년 뒤에 하고 한다면서 나타났는데 그땐 참말 몰랐지. 와, 어째 예전 같지 않게 사람이 좀 무섭기도 하고. 민수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간의 일을 모른 척 해달라고 했겠군요. 그게 사람의 도리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겨. 근데 오고 나서 원장이 좀 이상해졌지. 뭐가요? 전에는 술 담배 같은 거 안 했는데 담배 태우는 것도 몇 번 받고 술에 취해 지난 것도 봤다니까. 가끔씩 사람도 몰라보고. 그거 못 느꼈어 얘. 저 술 담배 하는 거 알았는데 사람 몰라보는 거 몰랐었는데요. 야, 내만 오랫동안 봐서 그런가. 원장님이 온 뒤로 이상한 일도 많았지. 우리 회사에는 가끔씩 새벽 출근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금마가 말하기를 원장님이 학원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게. 그러고 여자 목소리도 들린다 하고. 여자요? 원장님 아직 총각 아닌겨. 마누라가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 건물에 어느 날 시주받으러 온 스님이 있었는데 얘 겁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가는 거 아닌겨. 민수와 나는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무슨 얘기야? 그 학원의 주인이 둘이라는겨. 뭔 소리냐고 했더니만은 이것을 떠나지 않은 주인이 하나 있다 카대. 그 말이 뭔 뜻인지 알겠지? 죽은 여자, 그 여자 말입니까? 그 직원은 술김에도 소름이 끼치는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율을 느낀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아이고 봐, 말도 마소. 그 뒤로 원장님 얼굴 보기도 무섭다 임겨. 그는 목이 타는지 술이 고픈지 영겁부 술창을 들이켰다. 이제야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의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다. 열두 시가 가까워지는 어두운 밤길을 민수와 나는 말없이 걷고 있었다.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난 일단 걷는 것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민수였다. 자방령. 뭐? 자방령 말이야. 지방령은 들어봤는데 자방령은 뭐냐? 지방령은 땅이나 건물에 붙어있는 귀신이고 자방령은 사람에게 눌러앉은 귀신이야. 그럼 원장이 자방령에 매여있단 말이야? 그 여자? 잘 생각해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술 담배 한다는 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목소리는 두 개지만 정작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생각되지 않냐? 민수의 말에 난 소름 끼친 전율에 휩싸였다. 그럼 뭔데? 뭐야? 비기? 다중인격? 몰라. 하여튼 다시 그 원장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나와 그 기괴한 원장과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원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민수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뭐? 그 학생도 들었다는 뭐라고요? 라는 그 목소리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 원장도 궁금해하던데. 갑자기 민수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무섭게 널어보기 시작했다. 야,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나의 물음에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스님도 모르는 또 다른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